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트의 티노입니다. 현재 여건상 해외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터라 그간 영상과는 조금 이게 화면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핫게임 베스트 10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웨트 웨스턴 트레일 트릴로지의 마지막 3부인 그웨트 뉴질랜드입니다. 이제는 소파리가 아닌 양을 가지고 떠나는 양팔이 이 게임이 되었는데요. 양이라는 특성상 양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양털 테크도 생겨났고 이 게임만의 독특한 자원이 금자원과 다양해진 덱 및 보너스 카드들로 인해서 덱빌딩의 재미가 더 살아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웨트의 독특한 론델 변형으로 일꾼을 배치하고 건물들의 능력을 사용한 흐름은 같지만 전체적으로 게임이 스피디해졌고 중립 건물들도 중반부에는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쓰임새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내도 이제야 그웨트 2판이 나온 만큼 바로 이어서 2편인 아르헨티나와 본 뉴질랜드까지 출시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9위는 듄 임페리움 업라이징 확장입니다. 젠콘에서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던 게임인데 이미 기본판인 듄 임페리움에 이어서 익스의 부상과 불멸 확장이 모두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던 터라 이번 그 업라이징 확장도 큰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이번 확장은 독립형 스탠드 얼론 확장으로 기본판과 각종 확장을 함께 추가해서 즐길 수도 있지만 이 업라이징만으로도 게임을 즐기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두 팀으로 나뉘어서 대결하는 6인 모드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방식은 여전히 덱빌딩과 일꾼 놓기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과연 또 어떤 변주로 듄 임페리움의 팬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 8위는 엑스페디션입니다. 스톤바이어사에서 출시된 사이드 세계관의 시퀄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시베리아로 새로운 모험을 떠나면서 유물을 찾고 여러가지 퀘스트를 수행하며 상대와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카드 기반의 엔진 빌딩 메커니즘이 핵심이고 맵이 전작의 커다란 보드에서 육각형 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이드만의 매력인 메크들도 여전히 등장하고 다양한 능력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메크들을 타일 위로 이동시키며 모험을 떠나고 타일 위의 자원들을 획득하거나 카드를 플레이하면서 기본 사이드처럼 업적을 4개를 먼저 달성하면 승리하는 선착순 레이싱 요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존의 사이드보다는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합니다. 아직 한글판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7위는 에이지 오브 이노베이션입니다. 국내에선 이미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혁신의 시대라는 한글판 출시를 확정지은 게임인데요.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테라 미스티카의 또 다른 버전 게임입니다. 이미 테라 미스티카를 변형했던 가이아 프로젝트가 원작보다 더 높은 완성도의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번 혁신의 시대도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건 사실인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맵의 세팅을 보면 테라 미스티카 쪽에 더 가까워진 듯하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달라진 건 그 비대칭의 능력을 지닌 게임판이 그 안에서 구성 자체가 한 번 더 랜덤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서 시작 시 생성되는 기본 조합 자체가 더욱더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원수에 맞게 다른 양면 구성 맵의 존재로 몇인이 즐겨도 타이트한 느낌을 제공한다고 하니 아직 테라나 가이아를 즐겨보시지 못하셨다면 이 게임이 출시 전에 미리 한번 즐겨보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위는 스카이팀입니다. 스카이팀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하는 기장과 부기장을 맡은 2명의 플레이어들이 협력으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방식은 주사위를 통해서 진행을 하며 실제 비행기를 구동하듯 축 제어, 속도, 비행 경로 등을 체크하며 완벽하게 수평으로 착륙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이 중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게임에서 즉시 패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포인트는 2인 전용 협력이지만 서로 온전하게 소통할 수가 없고 제한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전달한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각 스테이지마다 아슬아슬하게 성공할 경우 드라마틱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콤팩트한 구성품과 쉬운 룰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모두 갖춘 스카이팀이 9월의 핫게임 6위였습니다. 다음 5위는 조이라이드 서바이벌 오브 더 패스티스트입니다. 또 한 번 레이싱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최근 히트의 성공 이후로 계속 다른 변주들을 추가해서 흥미로운 레이싱 보드게임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 조이라이드는 기존에 빠르게만 달려야 했던 스피드 위주의 레이싱 게임이 아닌 보다 공격적이고 거친 자동차 경주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밌는 건 레이싱 로드가 일반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디자인되어 있고 코스 자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몇 개의 정해진 체크포인트를 지나기만 하면 되는 터라 보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달리는 맛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마리오 카트에서의 아이템을 던져 다른 차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오일을 바닥에 뿌릴 수도 있는 그 어그레시브한 맛과 파티의 느낌이 잘 담긴 게임입니다. 특히 헥사 타일의 보드에서 각 차량의 말들이 2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핸들을 돌려 회전을 하는데 제약을 갖고 있어서 압축이 돌아가 버리면 방향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 디테일한 포인트가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다음 4위는 마라카이보의 세계관을 갖고 별도로 출시된 파이러스 오브 마라카이보입니다. 마라카이보와는 별도로 스탠드 얼론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하지만 마라카이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게임으로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쉬운 버전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맵과 게임판이 좀 더 심플해지고 다양한 섬카드들의 배치로 자신의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혜택을 얻으면 됩니다. 어떤 카드는 비용을 지불해서 능력 및 수입을 강화할 수도 있고
섬카드는 머무를 때마다 자신의 배에 토큰을 놓아서 보상과 함께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마라카이보의 탐험테크처럼 보드판 위에 탐험마를 진행시켜서 보상을 얻는 부분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기본판에 메인보드 3개의 각 국가별 영향력 요소로 나뉘었던 부분이 3개의 섬에서 나오는 보물들로 대치되어서 그 보물들을 약탈한다는 컨셉이 인상적인 포인트인데요. 3개의 섬에서 나오는 보물에 대칭되는 색상의 주사위들이 있어서 그 눈금에 걸맞게 승점이나 돈 혹은 보물을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약탈을 강화하는 칼 표시도 신경 써야 되는 등 기존의 마라카이보 무드에 변주를 준 게임입니다. 다음 3위는 뉴클리움입니다. 젠콘에서 출시된 루치아니 시모네와 데이비드 투르치 작가의 신작인데요. 행동 타일들을 이용하거나 일꾼을 배치해 보상과 액션들을 수행하며 철도와 건물들을 건설하고 매 게임마다 달라지는 여러가지 미션들도 수행하는 등 그 버라지를 해본 분들이라면 비슷한 고민의 맛이 잘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뉴클리움은 그 맛에 더해서 브라스에서 느껴지는 네트워크의 맛까지도 함께 더해져서 기존 브라스를 좋아했던 분들에게도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전형적으로 다양한 보조 액션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기술을 해금하여서 엔진을 굴리는 유로게임의 특성이 담겨있고, 적재적소에 영리하게 배치를 할수록 더 좋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플레이를 한 만큼 혜택이 돌아오는 터라 시모네 스타일의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 2위는 2024년에 출시 예정인 4X 게임 어센던시입니다. 현재 킥스는 성공적으로 끝난 상태이며 판타지 테마의 일꾼 놓기 게임입니다. 솔로 시나리오 모드뿐만 아니라 협력 시나리오 및 경쟁 모드도 모두 담겨 있어서 파티원의 입맛에 맞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200개 이상의 잠금 해제가 있는 테크트리와 18개의 다양한 챔피언 클래스로 인해서 매번 그 다양한 루트에 성장하는 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게임의 보관 트레이 자체가 각 게임 보드가 되어서 일꾼들을 트레이에 배치하게 되는데, 액션의 수행 순서가 1단계 페이지부터 4단계 페이지로 진행되는 게 심플하게 각 트레이에서 처리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세팅 및 정리가 간결하고 자신의 개인 트레이에서 성장하는 항목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엔진을 구축해서 선택적으로 전투도 수행하는 등 고전 판타지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도 좋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단언컨대 이번 젠콘 행사에서 제일 화제가 되었던 디즈니 로카나입니다. 디즈니 테마로 만들어진 트레이딩 카드 게임인데요. 각자 최소 60장의 덱으로 대결해서 승점 20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6종류의 각기 다른 특성이 있는 잉크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템이나 행동 카드들을 발동할 수 있고, 그것들과 별도로 매턴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카드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내적인 것과는 별도로 아무래도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더라 각 팩의 카드들이 랜덤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젠콘 행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구매를 했던 게임인데요. 이 뜨거운 열기가 이게 과연 게임의 재미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트레이딩 카드 특유의 레어 카드 존재로 인한 희귀성에서 오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플레이한 유저들의 후기를 보면 여타 카드 게임들에 비해서 난이도는 조금 쉬운 편이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테마가 디즈니 테마인 터라 아이들에게도 보다 쉬운 설명과 몰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알아본 9월의 핫게임 리스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젠콘 행사로 인해서 핫게임 리스트들이 대거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음 달은 이제 독일 에센 행사가 있는 만큼 또 어떤 게임들로 리스트가 변경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동안 행복한 보드라이프 즐기시길 바라며 이번 9월에 출시된 웹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빠!